새학기부터 충남 지역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겐 무상교복이 제공됐습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당진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진했던 당진 에코파워가 성문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서산에서 출동한 경찰차를 운전자들이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로 2차 사고 위험이 있던 현장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3월부터 충남도 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겐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학기부터 충남 지역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무상교육은 국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도내 117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학생 한 명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 비용은 평균 123만 5천 원입니다. 수업료 85만 5천 원, 학교 운영 지원비 28만 원, 교과서 구입비 1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무상급식은 하루 한 끼 중식으로 제공되며 단가는 5,880원입니다. 연간 19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식비로 한 사람당 약 111만 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은 735개 초중고등학교 24만 6천여 명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도내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만 9천여 명에겐 30만 원 상당의 교복이 현물로 제공됐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드는 문제도 있고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어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영양제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686억 원, 무상급식은 740억 원입니다. 도와 각 시군, 도교육청이 나눠서 분담하게 됩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에 투입되는 예산은 58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3대 무상교육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다른 분야의 복지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야 어떤 복지, 다른 복지 예산을 감소하거나 감액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아주 불효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좀 절감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도민이 꼭 필요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 감액해서 이걸 전환된 건 없다. 이번 무상교육 시책에 따라 올해 충남 지역 고등학생이 받게 될 혜택은 약 235만 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에서 출동한 경찰차를 운전자들이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지난 5일 아침 7시 16분쯤 서산시 음암면 6중 추돌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차 모습인데요. 경찰차가 도로에 들어서자 긴급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음에도 차량들이 하나둘 길을 비켜줍니다. 안개와 미세먼지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운전자 덕분에 신속한 사고 처리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군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 청사가 일제 침략에 의해 세워진 것인 만큼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 건물이 노후됐고 업무 공간이 좁다는 점 등을 들며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하고 오래도 됐잖아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가서 막상 어디 앉아서 얘기할 때도 없고 이전을 했으면 좋죠. 찬성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무엇보다 군청이 빠져나갔을 때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을 겪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자리를 유지하거나 크게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홍성읍내의 공도화 현상을 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축 근처 옆에 있는 홍주초등학교로 옮기고 홍주초등학교는 홍성읍내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홍성군은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전화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묻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청사 이전하기까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요. 그 타당성 용역의 참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제 실시를 합니다. ARS로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하고 또 주민 설문조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설문은 이전 찬반만을 묻는 기초 설문조사로 본격적인 타당성 용역에 돌입하면 구체적인 후보지 등이 담긴 보다 상세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뒤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최종 청사 위치는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오는 10월 안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성군 신청사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일원 홍성군 자치전략팀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지부진했던 홍성군 청사 이전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현 청사는 일제가 홍주의 맥을 끊기 위해 홍주 동원을 청사로 가로막은 것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분청사의 노후화 및 분산화로 업무 효율의 저하와 민원의 불편을 따르고 있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0억 원의 이상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여 2019년도 현재 4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최근에 청사를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인 완주군, 예산군, 고흥군, 해남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480억 원의 건립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군에서는 그동안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여 왔고 지난 19년도 현재 4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신청사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 청사 이전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현재 그래서는 2016년도에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16년도와 17년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실무위원회 8회, 선정위원회 7회를 개최하여 청사 이전 예비 후보지 주민 공모, 청사 건립 로드맵,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올 2월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용역을 발주하여 청사 입지에 따른 주민 공청회, 건립 후보지 선정 기준,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청사 이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3월 중에 홍성군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선정에 따른 입지 선정 방법, 주민 공모 절차 등의 설명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사 후보지 주민 공모를 30일간 실시하여 예비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들로부터 공모된 후보지 입지 여건 등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지 여건 분석과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 금년도 10월 중에 신청사 건립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청사 건립 후보지 결정 후 올 11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2022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군에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우선 군 청사 신축은 군의 지속 성장에 따른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 기능의 환경 변화, 홍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홍성군의 최대 현안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 후보지 결정에 있어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결정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홍성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지 결정에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모두 동감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 홍성군의 신청사 이전과 함께 시승격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실호하는 특별법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안 발의는 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시승격은 2013년도 충남도청과 각급 기관이 내부 신도시로 이전하여 정주 환경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0년 서해선 북선 전철, 2022년 장항선 철도 북선화, 수도권 전철 연장 등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시화되면서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군에서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정립 및 역할 수행을 위하여 시립 품격을 통해 재정 운영,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시 행정 수요와 주민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립 품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립 품격 요건은 분홍 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고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 현재 우리 군의 경우 홍성읍 39,080명과 홍무구 27,365명을 합하여 5만을 넘고 있으나 군 전체 인구가 2월 말 현재 10만 799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승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 소재지 군은 실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승격을 추진하고자 2017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시승격 공동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도청 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무안군과 공동으로 청와대, 국무총 및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올해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홍문표 의원님과 무안군 지역구 의원이신 서삼석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안 발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3월 중 홍성군 시승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승격 기반을 마련하여 시승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군의 군정만진 중 하나가 소통하는 참여운동입니다. 군청사 신축이나 시승격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소통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현안 사업을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과 시승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국민이 공감하는 청사 신축과 시승격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일원 홍성군 자치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일주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과 방법이
다른 선거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기존 선거와 다른 점은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 시군 단위에 있는 어느 투표소에 가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 가까이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크게 편리할 수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3일 날인데 같이 모여갈 수는 없고 각자 차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가야지. 서면으로 가야 돼. 조합으로 가서. 거기 가서 찍고 하지 뭐. 근데 다른 총선 뭐 대선 이런 때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할걸?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즉 조합원은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신분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후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선거권에 있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때 1개 이상의 조합원에 가입한 조합원은 투표권을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명심해야 합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했던 선거들과는 달리 오전 7시에 투표가 시작되고 오후 5시면 투표가 마감됩니다. 또한 도내 전체 선거인 수가 13만여 명으로 다른 선거와 비교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선 윤곽은 자정 전에 비교적 빠르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운명을 가를 선거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선거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유권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두 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시작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와는 달리 토론회나 연설회를 여는 것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가 힘들고 또 유권자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 구조 때문에 일명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불법, 탈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 농민단체 회원들과 농협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후보자 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은 현행 조합장 선거법상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을 초청해 공명선거 소약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대체했습니다. 당시 농민들과 조합원들은 요구사항을 후보들에게 전달만 하고 후보들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더 조합장 선거가 이상한 선거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회, 연설회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선거가 더 깜깜이 선거, 금품 선거, 향응 선거 이런 선거로 더 조합법 자체가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호남 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유독 불법 행위가 많은 것을 두고 법과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분들 사이에서 알 권리 충족을 원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간 토론회 개최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합니다. 선거운동 사무실과 운동원, 정책대담과 토론회도 할 수 없습니다. 출마 후보도 조합원도 답답한 선거가 진행될수록 관련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폐기물인 것처럼 기름을 위장했는데요. 유통된 기름의 황함유량은 기준치의 10배를 넘었습니다. 문제의 기름은 전국 공장 단지로 유통됐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 선박이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접근합니다. 이곳에서 빼낸 면세유는 탱크로리로 옮겨져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외 선박에서 불법으로 면세유를 구매해 이를 유통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항과 부산항 등에서 면세유 2,800만 리터, 시가 180억 원어치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해외 선박의 선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판매처까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집책, 공급책, 운반책, 판매 총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약간의 이득을 보면서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면세유를 옮길 때 폐기물 수거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단속에 적발 시 바닷물을 기름에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물과 섞인 기름은 분리 작업을 거쳐 판매됐습니다. 면세유는 시중 단가의 3분의 1 가격에 전국 섬유 공장과 화해 단지로 유통됐습니다. 문제의 기름은 해상용 벙커 CU로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높았습니다. 거의 황 함량이 10배 정도 높은 그 해상용 면세유가 그 육상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요즘에 미세먼지 많이 하는데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화합물하고 그 질소 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함으로 해가지고 해경은 불법 면세유를 사용한 6개 업체 관계자도 작물 구매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충남도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220만 도민의 수건이자 바람이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가 당진과 태안, 보령, 서천에 있어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기간이 30년 된 보령 1, 2호기를 비롯해 20년 이상 된 발전소는 12기에 달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던 당진시 성문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당진 에코파워는 성문면 교로리 일원에 1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건설하는 27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 에코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첫 신재생 발전단지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평택과 청양, 부여 구간 건설 공사가 이르면 오는 9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양군은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이어 지난달 26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과 청양, 부여 구간을 연결하는 1단계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과 청양, 부여 익산을 잇는 총 연장 137.6km의 국내 최대 규모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청양 지역에는 나들목 한 곳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예산 황토 사과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군은 6일 예산 능금 농협에서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예가정성 사과 수출을 기념하고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수출 규모는 총 9.4톤으로 베트남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예산 황토 사과는 최근 3년간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캐나다에 100톤을 수출하는 등 해외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림어업농가로 지원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는 철선 울타리, 전기 목채기, 조류 퇴치기, 조류 방조망 등 농가 실정에 맞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40%, 보조금 60% 비율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발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와 분진 흡입 차량 등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과 태안, 보령 지역에 살수차가 무상으로 제공돼 학교와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지역에 지원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태안과 당진,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20기는 현재 8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6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돼지고기와 달걀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직원들에게 돼지고기 수육과 구운 달걀을 제공하고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3월 110kg에 35만 2천 원 하던 가격이 최근에는 30만 6천 원으로 떨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안군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겠다는 신독 헌장을 선언했습니다. 신독은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말로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공직자 740여 명은 신독 헌장에 자필 서명과 손도장을 찍고 혈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유림 벌채 산물을 모두 수집해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공급합니다. 연구소는 꿀벌의 먹이인 밀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유림 내 밀원수림 35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구소는 나뭇가지와 나뭇잎 등 산림 부산물 1,200톤을 수집해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고구마 조직 배양 무병묘 5만 주를 보급합니다.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일을 시작으로 4월까지 매주 목요일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조직 배양한 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올해 수확 목적이 아니라 내년 종자 갱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는 3, 4년간 고품질 종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오후 1시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유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7일 오전 9시 30분 읍면동 연두순방시 나온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한진포고 등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농업농촌 혁신발전 시민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태안농업대학 졸업식 및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7일 오전 10시 20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2019년 노인대학 개강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7일 오전 10시 광천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노인대학 입학 및 개강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7일 오전 9시 50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19년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드디어 잠시나마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습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서산과 홍성이 0도, 당진과 태안 예산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0도, 당진이 11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구름 많다가 낮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서해 중남부 해상에 바람이 차차 강해집니다.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